안녕하세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입니다. 저도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 많이 변호하고 있는데요. 보통 잘 아는 사이에서 술을 마신 뒤에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둘이 약간 썸을 타는 사이라든지 과거 성관계를 했던 사이인 경우,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죠. 그 결과 남자는 여자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다가 나중에 중간간죄로 고소당해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중간간 범죄란 어떤 사건일까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가 중간간죄입니다. 가장 쉬운 예는 술에 만취해서 누워있거나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간간의 핵심은 결국 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해자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해야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간죄로 고소가 될 경우에 죄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 당시 여자가 정신이 있었는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 및 재판기관이 주로 보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고, 중간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초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시다시피 CCTV를 확보하는 겁니다. 중간간죄에서 특히 중요한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모텔 주변이나 모텔 입구에 있는 CCTV겠죠. 그걸 보면 모텔에 들어갈 때 여자의 행동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도 여자가 남자와 술을 같이 먹고 같이 멀쩡하게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서 중간간죄로 남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CCTV에서 출입구에서부터 비틀거리고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고 거의 끌고 가는 형태다, 그러면 어때요? 심신상실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텔비를 누가 계산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모텔비를 만약에 여자가 계산했다고 하면 그때 그 여자가 그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가해자한테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참고인을 확보하세요. 중간간으로 고소가 되면 보통 경찰에서는 당시 모텔에서 카운터 받던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여자분 상태가 어땠는지, 여자분이 인사불성이 돼서 거의 남자분한테 부축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초기에 모텔 직원이 이런 목격한 내용을 적은 사실 확인서 같은 걸 받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모텔 직원도 엊그저께 들어왔던 손님에 대한 인상착의나 대화 내용 같은 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시 모텔 직원의 연락처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 목격했던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로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 중에도 남자가 노래방에서 여자를 강간했다라고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사건 직후에 가해자가 노래방 주인한테 찾아가서 그날 나랑 그 여자 들어오는 장면 보지 않았냐, 그때 여자가 술을 많이 취해 보였냐, 이런 걸 물어보고 멀쩡해 보이더라, 이런 확인서를 받아서 나중에 무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관계 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확인하세요. 또 성관계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성관계 이전에도 서로 만난 적이 있고 처음 만난 이후에 여자가 남자에게 쭉 호감을 표시해왔다, 아니면 둘이 음담패설도 많이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러면 어때요? 수사기관이 볼 때 여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거죠. 제가 했던 사건에서도 처음에 남녀가 카톡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처음 만난 날 새벽까지 2차까지 가서 술을 마시고 3차로 노래방을 가서 성관계를 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그날 처음 만난 건 맞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만나기 전부터 나 남자친구 없다, 그 남자가 사진 보내주면 잘생겼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그날 만남도 적극적으로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이런 점도 무죄를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성관계 이후, 특히 성관계 직후나 다음 날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가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너 그날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술 마셔서 전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네가 나 모텔 데려가서 성관계 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죠.
그러면 남자분들이 하다가 미안해 이렇게 일단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성관계는 동의하에 했지만 뭔가 여자가 막 따지고 드니까 아니라고 하면 여자를 더 자극할까봐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고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대답한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면 이렇게 대답한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가해자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그런 의도로 사과한 게 아니다 라고 해도 그런 변명이 나중에 안 통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나는 그날 네가 많이 취하지도 않았고 멀쩡하게 혼자 걸어가기도 하길래 너도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가치 중립적인 대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하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고소 경위입니다. 고소하게 된 경위가 좀 꺼림칙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두 명이 대학생인데 둘이 이제 몇 년 동안 남사친 여사친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둘이 이제 술을 마시고 여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고소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애가 남자애를 혼자서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랑 자고 나서 자기 여친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강간으로 고소를 한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남녀가 둘이 채팅을 하다가 만나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여자가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성관계 후에 여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가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냐 이러니까 여자가 나 사실은 채팅으로 만난 사람한테 강간당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여자 대신 자기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의 경위가 좀 꺼림칙하죠. 실제로 피해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고소를 한 건지 아니면 고소한 데에 다른 동기가 끼어들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건 직후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안에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한참 지나서 CCTV도 다 없어지고 한두 달 있다가 고소를 했는지 이런 것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은 중간간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피해자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아주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마저 없는 경우에 무죄를 입증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이때 남자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간죄의 경우에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최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변호사 나리 박나리 변호사였습니다. 안녕.